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벌처 케이스타라고 하는 핵융합이란 말씀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다 아실 거라고 믿는데, 이 가상으로 만든 이 핵융합 장치 시설에 대해서 이제 개발을 했었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핵융합을 다 아시겠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뭐 에너지를 만드는 많은 방법 중에서 뭐 핵분열, 핵융합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사실은 사람들한테 설명할 때 그냥 간단하게 아이언맨 아세요라고 설명을 해요. 아이언맨의 아크 혼자로 이게 핵융합입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결과는 저희가 뭐 이런 것들을 만들면 나중에 아이언맨도 실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꾸며봤습니다. 근데 이 핵융합이란 거로 에너지를 얻겠다는 아이디어는 사실은 태양에서 왔어요. 태양은 지구가 있은 이래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원리에서든지 그 에너지를 저희한테 계속 무한으로 주고 있는데, 그렇게 만들 수 없을까? 그럼 이 지구상에서도 인공적으로 태양을 구현할 수는 없을까? 우리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에너지를 만들 수는 없을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했지만, 너무는 뭐 전설에도 있지만 너무너무 그런 것이잖아요. 그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체를 태울 수 있는 태양을 어떻게 구현하느냐라는 관점에서 먼저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일단 핵분열과 핵융합, 뭐 핵분열은 뭐 아시겠지만 문제도 많고 뭐 나중에 그 사후 처리도 문제가 되고 막 이런데, 핵융합은 비교적 깨끗한 에너지로 이제 만들 수 있게 되는데요. 이 태양과 비슷한 이거를 가두자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이제 박사님들께서 이제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모든 것을 녹일 수 있는 이 뜨거운 물질을 뭘로 가두느냐라고 많은 몇십 년간 연구하고 하시다가 결국 결론을 내리신 게 자력으로 이거를 가두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내시는 거예요. 초전도체라는 굉장히 강한 자력으로 이 뜨거운 물체를 가두면 어떨까, 그거를 구현해서 에너지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데서 출발한 기술입니다. 자, 그럼 실제 이게 보이시는 게 이제 핵융합로 실제 돌아가는 장면인데, 저게 안에 보이시는 저 플라즈마란 거는 그 인간의 눈으로는 사실 굉장히 고온이기 때문에 잘 보이지가 않아요. 살짝 이렇게 보이는 정도고 실제 저렇게 보이지는 않는데, 저건 이제 3D 이미지로 저렇게 표현을 했던 거고요. 이게 저희가 요번에 그 전시한 저희가 만든 그 그러니까 VR로 만든 그 케이스타인데, 버처 케이스타란 건데, 여기 보시면 저게 없죠. 여기 보시면 저 왼쪽에 저기 빨간 거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나오는데, 실제 그 케이스타 실험을 할 때 안에서 플라즈마의 움직임을 다 계산을 해내서, 그리고 그 플라즈마에 가두고 있는 자력의 움직임을 다 계산을 해서 수치로 뽑아서 이제 눈으로 가상을 한 겁니다. 한 2년 정도 이거를 개발을 했고요. 개발 처음에 이제 그 핵융합 연구자 분들이 굉장히 큰 기가바이트 단위의 데이터들이 이 플라즈마를 해석해서 나오는데, 이게 솔직히 눈으로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했고, 이걸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실제로 굉장한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간단하게 생각해서 이 항상 태양보다를 먼저 쓰는데, 태양보다 더 뜨거운 그 물체를 가두고 있을 때, 그 자력에서 가둬지는 것이 빙글빙글 움직이면서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잘 유지가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어디 뭐 하나가 잘못되거나 가열할 때 약간의 운동량이 많거나 하게 되면 저 안에 보이는 내벽을 때린다던가 이 가르고 있는 이 외벽을 때린다던가 해서 손상을 입히기도 하고, 자력의 범위를 벗어나서 실제 이 디바이스를 건드려서 망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숱한 실험을 거쳐서 뭐 10초, 20초 이런 단위로 지금 계속 연구를 해서 그 기간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보시는 파라미터들이 뭐가 뭔지를 설명하기 너무 좀 복잡한 상황이 있어서 넘어가는데요. 중요한 건 이런 거겠죠. 일단 플라즈마의 흐름을 디스플레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다음 자력의 방향과 자력의 움직임을 디스플레이할 수 있어야 된다. 또한 저 왼쪽에 보면 빨간 게 시커멓게 있는데, 빨간 게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런 자력이 아니라 플라즈마의 밀도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방향으로부터 출발해서 이 방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 틀린 건, 이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가시화할 때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실험하는 저 플라즈마가 막 돌고 있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받아올 수는 없어요. 그럼 저거는 이제 그
센서에서 나온 데이터 종합해서 슈퍼컴퓨터에서 돌려서 이제 실험 후 데이터라는 결과로 받아오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 오른쪽에 보이는 이 그림은 이게 실제 실험이 됐을 때 정상적으로 진단이 성공적 실험이냐 아니면 갑자기 탁 떨어지면서 뭔가 스파크가 닿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실패한 실험이야 하는 실험 전에 이제 진단대 실험 중에 발생하는 진단 데이터는 이제 실시간으로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시간에 발생하는 진단 데이터와 실험 후 데이터 두 가지를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겠죠. 저쪽에 보이시는 저 빨간 게 이제 플라즈마가 막 도는 거겠죠. 실제 애니메이션 보면 계속 도는 거겠죠. 저거는 가상으로 분류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저 입자 하나하나가 실제 플라즈마 입자를 계산해서 정확한 알고리즘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쪽에 있는 요거는 뭘까요? 이렇게 약간 녹색 선으로 있는 것들은? 자, 여기까지 설명했습니다. 뜨거운 플라즈마를 어쨌든 만들어내고 걔를 가두고요. 근데 가만히 놔두면 얘가 온도가 계속 떨어지겠죠. 그럼 계속 그 다음부터는 얘를 계속 가열을 해서 그 온도를 조금씩 높여줘서 1억 도 이상으로 돼야지 에너지가 탄생하겠죠. 그거를 위해서 가열하기 위해서 빔 같은 거 쏩니다. 특정 부위에 빔 같은 거 쏴서 쉽게 돼서 때리는 거죠. 돌아가는 플라즈마를 때려서 얘가 더 가열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가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번에 저희가 했던 거는 저 빔을 가시화해서 저게 실제로 어느 부분에 어떻게 때려지고 그리고 또 저기서 반사가 나거나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뜨거운 것을 가장 차가운 것으로 가두고 그리고 가열을 시키고 이렇게 핵융합 실험이 진행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 보시면 저 노랗게 보이는 저 표시가 저렇게 했을 때 실제 플라즈마가 저 안에는 완전히 꽉 차게 되죠. 꽉 차게 되는데 실제로 어느 부분에 밀도가 높게 형성되느냐라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이 오른쪽에 보이는 이 빨간 표시나 이제 다른 여긴 보이지 않지만 파란 표시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실험이 끝나면서 얘가 어딘가로 분출을 되거나 나가게 되겠죠. 소멸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실험이 한번 끝날 때마다. 그게 어떤 에너지원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얘가 소멸되느냐라는 과정을 저 바닥에 이제 디버터라는 걸 통해서 다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험 하나를 할 때 플라즈마의 생성서부터 그 생성된 모양이 잘 유지되고 그리고 가열해서 그 온도가 1억 도를 넘어갈 정도로 잘 유지될 때와 실제로 하다 보니 실패해서 얘가 갑자기 분열이 되거나 그래서 장치를 때리고 실패해서 온도가 제대로 높지 않을 때 그런 걸 다 분류해내서 어떻게 어떤 조건에서 우리가 실험을 하고 컨디션을 맞췄을 때 가장 최적의 그 핵융합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제 수많은 실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실제 그 K스타 모델에서 나온 데이터를 똑같이 시뮬레이션하고 보여주는 이제 가상 세계의 버추얼 K스타를 만듦으로써 이제 저희가 많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입자 하나하나를 공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그 자력의 움직임을 저 선으로 표시하기도 하고 많은 보이지 않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 오른쪽에 보시면 빨간 공도 있고 하얀 공도 있는데 하얀 공 같은 경우는 내벽에 충돌이 나서 더 이상 움직임이 없는 소멸된 데이터. 그리고 거기가 왜 이제 좋게 되면 내벽이 파손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렇게 파손이 됐을 때 얘가 어떤 기류를 타고 어떻게 움직였을 때 저기까지 닿다라는 것까지 그 추출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 케이스타들이나 이 핵융합 실험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 여러 곳에서 여러 가지 실험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저희는 이런 VR 기술을 접목해서 좀 더 우위에 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핵융합은 아직은 뭐 몇 초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나 정말 이게 1, 2년하고 아니라 몇십 년 후에는 우리의 인류, 우리의 후손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그런 에너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